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저조한 미국의 고용지표에도 불구하고 상품주들의 선전과 서비스업 지표의 개선으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0.47% 오르면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나랏빛 400조 원 시대에 접어들며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회 예결특위 등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채무에 따른 이자 비용은 22조 9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15%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내 10대 그룹의 상장 계열사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합쳐 600조 원을 넘어서고 비중도 555%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생활에서 술과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3분기 주류 담배 소비액은 3조 4,900억 원으로 국내 소비 지출 148조 6천억 원의 2.35%를 차지했습니다. 네, 출발선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유럽과 미국 증시 약간은 부진한 그런 장이 전개가 됐습니다. 유럽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미국 증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불안하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9.8%를 기록했죠. 지난주 마감지수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오늘장 출발 상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 소폭 오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1960선 위에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 나흘 연속 상승세를 보였었죠.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밀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4%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히어로주로 떠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10선에 올라선 이후 조정이 조금 나왔습니다. 0.6% 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원 넘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 약간은 엇갈렸는데요. 일본 증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는 않았고요. 0.1% 정도 오르면서 니케이 지수는 마감했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조금 밀렸습니다. 긴축 통화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저희가 미국 3대 지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47%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미국 마감 상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이죠. 이하긴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네. 뉴욕 증시가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지난 3일 뉴욕 증시는 고용지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로 마감하면서 이번 주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이날 다우존스 지수는 전날 종가보다 19.68포인트 0.17% 상승한 11,382.09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18포인트 오른 1224.71을, 나스닥 지수는 12.11포인트 오른 2591.46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주간 단위로 다우 지수는 2.6%가 올랐고 S&P 500 지수는 3.0%, 나스닥 지수는 2.2%가 각각 올랐습니다. 이날 발표된 11월 고용 보고서는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15만 개보다 훨씬 적은 3만 9천 개 일자리 증가에 그쳤습니다. 민간 부문 고용 역시 5만 개 증가에 그쳤습니다. 당초 예상은 16만 개였습니다. 실업률은 예상치였던 9.6%보다 높은 9.8%로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실업률이 연말이나 내년 초 10%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직 활동을 포기했던 실업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찾기에 나서면서 경제활동 인구로 포함돼 실업률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 증시 실업률 9.8% 소식이 전해졌고 시장에서는 이를 두고 이걸 악재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호재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와중에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직 다 해소가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벌써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내비쳤거든요. 시장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도 활발히 펼쳐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고용지표 부진을 상쇄시킨 게 미리 알려진 버냉키 연준 의장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저녁 7시에 방송될 CBS TV 60분에서 벤 버냉키 의장은 최근 양적 완화를 실시한 배경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언지를 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냉키는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3차 양적 완화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곳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는 지난주 목요일 녹화가 됐고 사전에 내용이 알려지면서 금요일 증시를 바쳤을 뿐만 아니라 이번 주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주 미국 증시 주요 경제 지표 어떤 것들이 또 대기하고 있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네, 이번 주 발표가 예정된 경제 지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먼저 7일에는 10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20억 달러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빚을 갚고 있다는 것입니다. 9일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소폭 낮은 42만 5천 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10일 발표되는 12월 로이터 미시간 소비심리지수는 전달 71.6보다 추가로 더 상승 72 이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날은 무역 수지도 공개됩니다. 전문가들은 440억 달러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주식시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유럽의 채무 위기도 유로존 안정기금 증액과 미국의 지원 가담 예상이 나오면서 급속히 수그러드는 상황이어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품 시장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연일 강세입니다. 장중에 90달러 선을 터치했다고 하는데요. 마감 지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달러와 약세 등으로 유가와 금값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3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 종가보다 1.19달러, 1.4% 오른 배럴당 89.19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2008년 10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조만간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값 역시 16.90달러, 1.1% 오른 온스당 1,406.2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이학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지석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미 FTA 추가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이게 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죠. 어떤 영향력이 있을지 그에 대한 분석 잠시 후로 미루기로 하고요. 먼저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어떻게 장이 전개가 됐는지 저희가 과거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죠. 지난주 1800선에서 다시 또 1900선 위로 올라온 이후에 어느덧 1957선, 1960선 가까이 또 올라오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주에 국내 증시는 그 3대 리스크였던 북한발 리스크, 그다음 유럽발 재정위기, 중국발 긴축 리스크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네. 어느 정도 그 악재 영향력이 누그러지면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습니다. 국내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제 여러 번 반복되면서 증시에서 내성을 갖춰서 그 급락을 기회로 삼는 투자 행위가 이번에도 이루어졌고요. 또한 유럽발 재정 위기는 그 유럽 안전기금의 확대 논의와 그다음 ECB의 긴급 유동성 공급 조치 지속 등에 의해서 유럽연합의 그 정책적 의지가 반영되면서 이번에도 역시 그 유럽의 재정 위기는 한 고비를 넘기는 양상이 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장세에는 부담을 덜어줄 전망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한미 FTA 추가 협상 내용이 이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익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지난 주말에 한미 FTA가 체결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 부문은 좀 양보를 하고요. 양동과 제약, 비자 부문에서 이익을 챙기면서 추가 협상을 타결을 했습니다. 이 한미 FTA 체결은 기본적으로 그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그 자동차 관세 철폐 시한이 좀 늦춰지고 이에 대한 그 FTA 체결 뉴스가 이미 2007년서부터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면서
주가에는 이미 많이 선 반영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큰 영향이 없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그 관세가 철폐되는 직접적 수혜에 의해 그다음에 그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미국과의 교역력 증대가 되기 때문에 수출주 중심으로는 향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작용하려 예상되어집니다. 네,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업종별로 어떤 종목들이 이번 협상으로 수혜를 입을지 그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최대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이 자동차는 원래는 지난 협정에서는 바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관세가 협정에 발효된 뒤에 4년 후인 5년째 철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가 2.5%고요.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관세 8%를 일단은 4%로 인하한 후에 5년째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재 이미 현대차나 기아차가 2.5%의 관세가 있어도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고요. 또한 미국산 자동차는 우리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금 수입차 시장에서 1%도 안 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차를 선호하는 수입차 시장에서 연비가 상당히 떨어지는 대형차 위주에서 바로 물량 확대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별로 꽤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현대차는 미국에서 현지 생산의 한 50% 정도, 기아차는 한 30% 정도를 현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영향은 그렇게 추가 협상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으라고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자동차 업계에 큰 수혜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업계 쪽으로는 큰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번 협정 내용에 포함된 그런 업종들이 한두 업종만은 아닙니다. 기타 전기전자라든지 섬유 패션, 항공해운, 기타 업종 쪽으로도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저희가 업종별로 자세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다른 업종을 살펴보면요. 자동차 부품 업종은 4% 관세가 바로 철폐가 되기 때문에 네네. 현대차, 기아차 생산량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바로 입을 수 있고요. 또한 일부 부품 회사는 미국의 GM이나 포드 등이 최근에 정상화되면서 완성차 업체에 대한 수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타결에 따른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 하겠고요. 또한 수출 대표 업종인 전기전자 산업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직접적인 수혜보다는 간접적인 수혜가 좀 기대되는데요. 현재 국내 전자업체, 삼성전자나 LG전자들은 대부분의 물량을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경우를 보면은 휴대폰이나 모니터, 냉장고 등은 이미 멕시코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멕시코와 미국에서 가전제품이나 휴대폰 또한 수출용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캐나다나 미국, 멕시코 등은 북미 3개국은 나프타 협정에 따라서 이미 무관세로 교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업체들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는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 FTA를 체결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라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한 섬유 업종을 살펴보면은 최대 32%까지 관세가 철폐가 돼서 향후에 미국의 섬유 수출이 약 한 1억 8천억 달러 정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국내 대기업들은 미국산 원자재를 수입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제일모직이나 LG 패션 같은 그런 대기업들은 수혜를 입으리라 좀 예상이 되어지고 있고요. 항공이나 해운 등은 당연히 자유무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교역량이 증대되면은 당연히 물동량이 증가되면서 좀 수혜를 입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항공이라든지 해운 이런 쪽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투자 전략 오늘장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장은 기본적으로는 해외 변수가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 매수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네. 또한 지수가 이미 어느덧 1900 중반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고점 부근에 왔기 때문에 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과 또한 이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이번 주는 좀 약간 상승 탄력은 좀 둔화는
되겠지만은 네. 그 기본적으로 상승 추세는 좀 유지되리라 보고 있고요. 네. 따라서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호하는 실적호전 대형주 위주로 압축을 해서 매매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유효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오늘 관심 종목을 한 종목으로 좀 압축을 시켜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뭐 그 FTA 타결과 따른 수혜 업종인 그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요. 네네.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그 평화전공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평화전공은 그 슬라이드 도어 렛치나 도어 모듈 등 자동차용 도어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네. 현대차 한 80% 납품이 되고 있고요. 기아차는 50% 납품, 또한 그 미국의 포드나 크라이슬러 등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 최근에 그 현대차, 기아차의 해외 전략화에 따라서 이 평화전공도요 세계 시장에 동반 진출을 하면서 그 체코와 중국 또한 미국, 유럽 시장으로 같이 서유럽 시장, 동유럽 시장으로 같이 진출을 했습니다. 따라서 실적이 최근에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또한 그 올해에는 그 미국의 업체를 지분을 직접 인수를 해서요. 그 신차에 대한 주요 부품을 그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신차인 아반떼에 납품을 하게 돼서 2011년부터는 신차 효과에 따른 성장 수혜를 이루리라 보고 있고요. 최근에 그 차트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평화전공이 그 3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요. 그러면서 그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기관들이 좀 매도를 하면서 주가가 18,000원에서 지금 15,000원 선까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은 이 4분기에는요, 한 1,020억 매출의 영업이익이 50억 정도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네. 2010년도에도 순이익은 한 440억, 2011년도는 순이익 500억에 주당 순이익이 한 2,400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주가는 2011년 기준에서 서가 한 7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수급을 잠시 살펴봤어요. 지금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지금 차트를 보고 있노라면 지금 파란 봉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수급이 어떻게 현재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매물벽이 있다면 어느 선이 좀 유력한 매물벽이 되는지 그에 대한 말씀도 함께 부탁드리죠. 예, 최근에 그 외국인들 보다는 이제 기관들이 한 일주일 내내 주식을 많이 팔았습니다. 네. 많이 팔면서 이 기관들이 일주일째 한 1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최근에 한 15만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긴 네. 하지만은 한 최근 2달간 누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은 사고 있고 기관들은 약간 매도세를 하고 있는 형편이지만은 현재 주가 15,000원대에서는 충분히 이제는 그 매력이 좀 있어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의 15,000원에서 매수를 하시고 그 1차 목표가인 이 지난번 18,000원의 고점대인 17,5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화전공 저희가 종목을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번 주 전망에 대한 말씀 한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만기일이 또 이번 주 내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변동성이 어느 정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우리 증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주에 이제 그 옵션 만기가 있는데요. 네. 지난 11월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 외국계 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즉시 네. 변동성을 많이 키웠지만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 매수 잔고가 8조 원 초반으로 그 매수 잔고가 이렇게 많지가 않고요. 네. 뭐 일부에서 예상하기로는 그 옵션 만기와 연계된 그런 잔고가 한 3,500억 정도로 적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변동성은 그렇게 심하지는 않을 것 같고 중기적인 그 상승 추세는 지속 좀 유지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중기적으로 이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옵션 만기일 무사히 넘길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뉴스 속 테마주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훈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종목이 금융주였죠. KB금융 그리고 기업은행을 비롯해서 이 금융주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주가 흐름 어땠는지 말씀 부탁드리죠. 예, 일단 은행주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개선 기대감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꾸준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물론 종목별로 좀 차별은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KB금융과 기업은행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KB금융은 꾸준히 좀 상승세를 유지했고 기업은행은 좀 다소 조정을 좀 받았는데 은행업종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년도 실적 기대감이 좀 여전한 상황이고 또한 그동안 대선 충당금 같은 부분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던 국면은 내년부터는 오히려 좀 수익 국면으로 바꿀 수 있는 시장 환경이 계속 조성이 되고 있어서 뭐 KB금융이나 기업은행 두 종목 모두 조정 시에는 충분히 매수 대응이 좀 가능한 시점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KB금융 같이 좀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업종군들이 좀 더 탄력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이번 주에 이 옵션 만기라든지 이런 변수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금융주 노려볼 만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 한미 FTA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으로 저도 예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죠? 예,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가장 큰 이슈였던 한미 FTA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네네. 한미 FTA가 본격 체결이 됨으로써 수행 업종과 이제 손해를 보는 업종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최대 수행 업종은 역시 좀 자동차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일본과 지금 가장 큰 경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우리나라가 선점하는 측면에 대한 수혜 부분을 좀 가장 큰 이유로 좀 들 수가 있고요. 네네.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뭐 많은 양보를 했다고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국내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가격 경쟁력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체결 시기가 빨라지는 게 문제지 지금 현재 내용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업종 그리고 자동차 부품업이 좀 수혜를 입을 것 같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 완성차 중에서는 현대 기아차를 좀 꼽을 수 있고요. 네네. 자동차 부품 업종에서는 세종공업, SL, 평화전공 같은 종목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업종 이야기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 이 증시에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한번 저희가 요약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자동차 업종은 말씀을 드렸고, 네네. 지금 의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유예기간, 복제약품에 대한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네네. 의약품, 제약업종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가장 큰 업종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섬유 커터 같은 경우도 지금 국내 시장에서 그동안 좀 미뤄왔던 뭐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됐을 수도 있지만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가전 같은 부분도 관세 철폐 부분이 어느 정도 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큰 네.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은 가전 같은 부분도 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가전이라든지 뭐 그런 뭐 수혜가 있는 부분, 의학이라든지 이쪽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자동차로 돌아와서요. 구체적으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종목들 한번 따져보는 게 좋겠죠? 예, 일단 완성차 업체 중에서 기아차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지속적인 상승 효과가 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자동차의 수혜는 일본보다 먼저 FTA를 선점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을 좀 보일 것 같고요. 여전히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기아차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뭐 한 8배에서 9배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고점에 대한 부담과 또 이제 그동안 좀 얘기가 많았던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양보를 했다는 측면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하락 시에는 충분히 매수 대응을 하셔도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6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수급도 괜찮죠? 지난주 내내 외국인들이 매수에 가담을 했어요. 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다시 지금 기존의 주도주였던 IT와 자동차, 화학주 등에 대해서 지난주에 재차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네. 가격적인 부담 때문에 일단은 외국인들도 5만 원 이상에서 좀 매도를 보이다가 네네. 다시 한번 이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메리트를 느끼고 좀 다시
다시 외국인의 매수세는 좀 조정 시에는 꾸준히 좀 유입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기술적으로 놓고 보자면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 종목이 바로 기아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어느 정도는 좀 지지를 받아야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지지선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표면적이나 뭐 가격적인 대표성 측면으로 봤을 때 5만 원 선에서는 좀 지지가 되는 것이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네. 일단 그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경우에 좀 갭 상승한 부분이 역시 5만 원 초반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갭 부분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 갭 상승한 부분을 메운다고 해도 5만 원 초반대가 좀 가장 지지가 됐으면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가격대가 5만 원 초반이라 5만 원 초반대, 5만 1,0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가격대로 생각이 됩니다. 네, 5만 원 초반대에서 한번 노려보고 6만 원 선에서 이 시연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기아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번에 한 종목 더 살펴봐야 될 텐데 앞에서 저희가 신한금융투자 조수석 부장과 함께 이 평화전공이라는 자동차 부품주를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자동차 부품주 중 하나죠? 예, 자동차 부품주 중 하나고 저는 세종공업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이번 FTA 같은 경우가 체결되면서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부분이 자동차 부품 업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평화전공도 그렇고 세종공업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선조종을 좀 받은 상태입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네네.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요. 세종공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반조립 제품 수출량이 미국 수출량의 미국 비중이 동종 업종 내에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있어서 FTA가 체결이 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가장 큰 수혜가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역시 현금이 상당히 많은 기업이고요. 또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PER도 6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도 보유를 하고 있고 네. 말씀드린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자동차 업종 중에서 가장 크게 늘어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네.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목표가는 역시 저는 17,000원 정도까지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네. 그리고 금일은 일단은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좀 다소 상승 출발을 하더라도 시초가부터는 소폭 대응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공업까지 살펴봤는데 말씀을 하신 대로 지금 동시효과인데도 강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 급등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세종공업 살펴봤습니다. 지금 두 종목을 살펴봤는데요. 좀 작은 종목과 큰 종목 이렇게 살펴봤는데 힘을 어느 쪽에 더 실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이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의 영향을 좀 다소 받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보고 또 FTA에 있어서 당장의 큰 효과는 자동차 부품주가 좀 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클 것으로 예상을 해서요.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큰 대형주보다는 네. 중소형주인 자동차 부품주에 좀 관심을 가져서 세종공업에 대해서 좀 비중을 좀 높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지금 종목에 대해서는 큰 종목과 작은 종목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 저희가 이번 주에 있는 그 재료들을 살펴보자면 이 큰 종목보다는 이 작은 쪽으로 한번 저희가 재료를 작게 좀 한번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세종공업 말씀해 주셨는데 세종공업 다시 한번 가격대 살펴보면 목표가 17,000원 선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동차 그리고 또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말씀 신한금융투자 최성훈 과장과 함께 한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 같은 경우도 현재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0.6%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장이 시작될 것인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함께 보시고 계시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주에 급등세를 보였었고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FTA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1.6% 정도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기아차 역시 부진하게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7% 정도 조정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반대로 자동차 부품주들 쪽으로는
이 급등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2.7% 현재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종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뭐 전기전자 업종 쪽도 강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좀 비교적 양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 네, 제가 앞에서 지금 예상 시총 순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에서는 현재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가 현재 나오고 있고요. 완성차 업체 쪽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는 뭐 LG전자 상승세 유지하고 있다. 앞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어제 코스피가 1961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을 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별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89만 원 선은 깨지 않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현재 0.4% 상승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저희가 동시효과 때 살펴봤었는데 그때보다 더 내려온 상황이죠. 1.9% 내리면서 18만 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2.7% 급등하면서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선으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은 0.2%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급락을 했었죠. 3%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기관 쪽에서 특히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좀 많이 쏟아졌습니다. LG화학이 0.7% 내리고 있고요.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유지를 하자 최승훈 과장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좀 낙폭을 어느 정도 줄였습니다. 0.9%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삼성생명 0.3% 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0.5%, LG전자 0.4% 오르고 있고요. 네, LG전자가 11만 원 선에 올라왔다는 사실 지난 금요일에 11만 원 선 수복을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SK에너지는 현재 보합권이고요. 그리고 LG 역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0.8% 오르고 있고요. 롯데쇼핑 0.3%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0.6% 오르고 있고요. SK텔레콤, 삼성물산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꽤 많이 올랐었죠. 이 이부진 전무가 또 사장단에 합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삼성물산 고문역으로 또 임명이 됐죠. KT가 0.1% 상승을 했고요. 신세계 0.18%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S51 그리고 삼성전기, 현대제철 나란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현대중공업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꽤 나왔고 2%대의 급락세를 보였었는데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3% 내리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0.5% 오르고 있고요. NHN, KTNG 조정을 받고 있고요. 앞에서 저희가 기업은행 말씀을 한번 들어봤는데 네, 조정시 매수 마찬가지입니다. 0.3% 현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권역에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현재 2포인트 정도 내리면서 장 진행되고 있고요. 1955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낙폭이 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0.5% 오르면서 다시 504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10선 수복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그런 하루를 보냈던 코스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0.1% 오르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 0.5%, 포스코 ICT 0.3% 각각 오르고 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1.6% 오르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는 현재 0.2% 내리고 있습니다. 네오스게임즈 역시 약보합권이고요. SFA 포스코캠텍 강세입니다. 지스홈쇼핑, SK컴즈, 성광밴드, 주성엔지니어링, 성화하이텍까지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 부품주들이 눈에 띄고 있죠. 성화하이텍이 5.5%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나투어 0.4%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웍스는 좀 조정이 나오고 있네요. 1%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차바이오엔 0.6% 오르고 있고요. 멜파스 1.8%, 테크노세미캠 1.1% 오르고 있습니다. 하림이 1%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구지역이 점차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산 관련주 그리고 육고기 관련주들이, 육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군들 실적으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고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국 SS는 현재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SK증권 투자전략팀 원종영 연구원 연결해서 출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가 현재 하락을 하고 있고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지금 살펴봤는데 움직임이 약간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자면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출발 상황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죠. 예, 현재 코스피는 플러스 0.29포인트인 1957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보합과 보합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2.85포인트 상승한 504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미국 시장이 강보합으로 끝났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를 등락에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네. 현재 외국인은 마이너스 87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은 마이너스 4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이틀 동안의 급등이 이어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LG 디스플레이가 플러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와 기아차, 완성차는 소폭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반면에 모비스와 만두 같은 부품업체들은 FTA 수혜로 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화학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을 이어지고 있지만 LG와 같은 대표주들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보합 수준에서 업종별로 또는 세부적으로는 세부 종목별로 좀 등락을 거듭하면서 뚜렷한 방향성보다는 좀 완만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순간에 하락을 하다가 반등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코스피 현재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장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예, 먼저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12월 한 달 동안은 일단 긍정적으로 주식시장은 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이것이 추가 양적 완화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또 중국과 유럽의 경제 환경도 중요한데 중국은 빈쪽으로 스탠스를 좀 전환했다고 보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던 이슈이고요. 다음 주까지 예정되어 있는 신규 대출이나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시장이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오히려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 표출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유럽 국가들의 문제들은 재정 부실은 장기적인 부담 요인이 되겠지만 아일랜드의 구제금융과 ECB의 적극적인 대응 등으로 우려는 피크를 지난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12월은 리스크의 완화나 악재의 노출 관점에서 안도렐리 성격의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또 전략적인 면에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ADR이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국면입니다. ADR은 뭐냐면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간의 비율인데요. 네네. ADR이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기가 확산된다는 신호입니다. 때문에 특정 섹터의 슬림화보다는 IT, 자동차, 화학, 기계, 금융 등으로 순환매를 이용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요인을 고려하면서 주식 보유 비중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ADR을 좀 살펴보자면 우리 증시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고요. 구체적인 업종으로는 IT, 화학 그리고 금융, 자동차 이쪽으로 관심을 보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주식 비중 높은 수준으로 좀 일정 부분 유지를 하자라는 말씀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원종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번에 외환시장과 채권시장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치팀의 배신영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환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현재 하락 출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흐름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전주말 미 고용지표 약화로 미 달러가 주요 통화대에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네. NDF 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이 30원대 초반으로 하락함에 따라서 37원에 하락 개장한 달러원 환율은 현재는 30원 초반으로 좀 몸을 낮춘 상황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이 사흘째 내림세를 보였던 원달러 환율인데 오늘까지 이 추세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번 주 전망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예, 지난 주말에는 유로존 재정 우려 완화 속에서 44원에 하락 출발한 후에 장 후반 주식 관련 매물과 롱스탑으로 36.6원으로 저점을 낮추고 전일 대비 10.3원 하락으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외국인이 원화 채권을 2.5조 원을 순매수를 하였습니다. 이는 19개월 내에 가장 작은 수준이었고 순투자는 1.16조 원에 그쳤습니다. 이는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 부활과 지정학적 리스크 또 환율 상승, 연말을 앞둔 포지션 정리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최근 단기채 위주로 매도가 집중된
발표되어서 30일 이후 나흘 연속 3.3조 원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일부 글로벌 펀드들의 수익률 조정을 위한 단기채 매도일 가능성이 있고, 또 지난 10월 확대되었던 단기물 스왑포인트의 상승으로 단순한 차익 실현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외환시장에는 재정거래 중심인 단기물의 매도가 치중되고 있는 만큼 영향력은 다소 제한될 듯 보입니다. 유로존 우려가 희석이 되고 재차 위험자산 선호가 부각됨에 따라서 달러원 환율도 하락 압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공업체 연말을 앞둔 그 밀어내기 수주로 이들 중심의 업체 매물 등도 그 환율의 상단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북한 리스크도 완화되고 있긴 하지만 재부각 가능성이 상존해 있고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듯 보입니다. 금주에는 미 도매 재고와 무역 수지, 또 중국의 무역 수지 등이 좀 미국 실적 발표와 함께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목요일에 우리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고, 금주에는 좀 1130원 하향 테스트가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금일은 미 달러 약세를 반영하면서 1130원의 지지력 테스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 전 이전 수준으로 점차 돌아가고 있는 환율 시장에 대한 그런 분석을 내려주셨고요. 채권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고채 3년물이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미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고 3년물 입찰 물량 급감과 또 스퀴즈에 대한 경계로 금일도 채권 시장은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강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번 주에 또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물옵션 만기일까지도 있는 상황이고, 국채 시장과 연관을 지어서 좀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이번 주 전망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주말에는 미 국채금리의 3% 진입으로 국채 선물이 소폭 하락 개장하는 등 채권 시장은 조금 약세로 개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고 10-2호에 대한 스퀴즈 수요가 지속이 되고 선물 만기를 앞두고 당국의 대책 역시 부재함에 따라서 강세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730계약 순매수로 3거래일 만에 소폭의 매수 우위로 전환을 한 상태이고요. 현물 시장에서도 10-2호 스퀴즈 수요에 힘입어서 국고 3년물을 중심으로 전 영역에서 금리가 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미 국채금리 폭등에도 불구하고 바스켓물인 10-2호의 스퀴즈 수요와 또 10월 산업 생산의 예상치 하회로 전주 채권 시장은 국채 선물이 2주 만에 재차 양봉을 형성하는 등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강세 흐름은 월 중반 국채 선물 최종 거래일까지 연장될 전망입니다. 주중 예정된 12월 금통위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기준금리 정상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 요인으로 금리 동결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는 좀 채권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12월 국고채 입찰 물량 급감과 선물 만기를 앞둔 스퀴즈 유발, 이를 통한 또 수요 우위 상황이 주요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 현선물 매수의 현격한 약화와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의 급격한 약화가 추가 강세를 제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전주말 미 국채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고 3년물 입찰 물량 급감과 스퀴즈에 대한 경계로 채권 시장은 금일도 재차 강세 흐름을 보일 전망입니다. 한편 국채 선물은 최근 거래량의 급감으로 시장이 얇아지면서 특정 주체의 급격한 포지션 변동만으로도 국채 선물의 변동성 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좀 경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채권 시장에서 좀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원 연결을 해서 현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상승과 하락을 또 반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승 쪽으로 힘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개장 초반에 상승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일단 다소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약보합권으로 다시 밀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소폭 플러스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포인트 오른 1959.66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종가 기준으로 연중 고점이 1967포인트에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 지수 때까지 거의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연중 고점에 대한 어떤 가격적인 부담이 단기적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일단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30억 원 정도, 큰 폭은 아니지만 순매도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담 요인도 장 초반에 상승폭을 확대하는 데는 다소 조금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수급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을 해주신 대로 외국인들이 현재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 양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쪽에서의 매물도 현재 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 그런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동차 부품주가 강세네요. 예, 지난 주말에 미국과의 FTA 타결 협상, 이게 이제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자동차 쪽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었었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FTA 효과가 중립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오늘 장 초반에 자동차 업종, 자동차 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 쪽 사업 비중이 높은 업체일수록 상대적으로 효과가 좀 더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주가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으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 이 상승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 주셨고요. 저희가 업종 쪽으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삼성전자 지난주에 상당한 강세를 이어나갔고, 또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까지 낳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주도주 한다면 어떤 업종을 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어떤 뚜렷한 주도주 부분에 대해서 좀 논쟁거리가 좀 되고 있고요. 네. 11월 이후에는 IT하고 금융주 쪽의 강세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네네. 그 전에 지금 기존 주도주라고 볼 수 있었던 자동차, 조선, 그리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좀 상승세가 주춤해지는 양상을 좀 보여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금융주 쪽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IT 쪽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IT 쪽 같은 경우는 좀 달라진 부분은 그동안에는 삼성전자에 집중됐던 강세 흐름이 오늘은 삼성전자가 다소 약보합을 보이고 있고, 대신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르지 못했던 하이닉스나 LG 디스플레이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지난주 후반부터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LG전자 흐름이 오늘 장 초반에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매매 동향은 IT주에 대해서 상당 부분 좀 약간은 좀 치중된 흐름을 좀 보여왔었는데요. 11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한 1조 1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는데, 대부분이 모두 삼성전자에 집중이 되고, 다른 IT 업종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좀 않았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흐름하고는 약간 다르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좀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신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IT 하드웨어 쪽에 좀 매수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장 초반에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강세 부분하고 좀 연결이 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수급을 보면서 이 개인들이 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 개인 투자자들 오늘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듣기를 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전략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죠. 예, 지수 흐름이 연중 고점을 앞두고 다소 좀 주춤해지고 있는 흐름이지만, 그동안 시장 대외 악재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었던 북한 문제나 중국 긴축 우려감, 네. 그리고 유럽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 단계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부분이나 해외적 부분이나 펀더멘털 여건이 개선되는 쪽으로
계속 흐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주가 흐름은 큰 폭의 어떤 그 조정 리스크는 없다라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말까지 상승 기조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원과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현재 0.07% 오르면서 1958을 현재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상승하면서 504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현재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5원 40전 현재 내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잠시 후 마켓앤 증시에서는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 드립니다. 문자 메시지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전화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종목 이름, 비중, 매수 가격 이런 내용을 담아주시면 되고요. 전화는 서울 전화 3153-2611, 2619번입니다. 저는 잠시 후 마켓앤 증시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